죽음을 앞둔 한 사업가가 자신을 위해 항상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 아내에게 털어놓습니다. 거지 소년이 방에 들어와 아내가 주려는 약을 먹지 마세요 라고 외치기 전까지는요. 사업가는 떨고 그의 아내는 충격에 빠졌고 침묵이 방을 장악하고 이야기의 결과를 보기 위해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최진우 회장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간 일구어온 제국이 서서히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부드럽게 울렸다. 그의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정확한 시간에 약과 물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고마워요, 현숙 씨.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숙은 남편의 책상 앞에 서서 그가 약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검토할 서류들이 많아요.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당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고. 진우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했다. 최근 들어 그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피로만이 아니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회의에서조차 집중력을 잃는 일이 잦아졌다.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들이 어느새 그의 손을 떠나 다른 이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팀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문 앞에 서 있던 신입사원 한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숙은 미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꾸었다. 지금은 회장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신 때예요, 미래씨.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미래를 불러들였다. 들어와요, 미래씨. 무슨 일인가요? 미래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최근 해외 계열사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데. 현숙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건 내가 이미 확인한 자료예요. 단순 기록상의 실수였죠. 이미 수정 지시를 내렸어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현숙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모두 나가주세요.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의 뒷모습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외롭게 서 있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최근 몇 주간 그가 몰래 기록해온 노트가 있었다. 날짜별로 자신의 건강 상태, 이상한 사건들,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움직임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무언가 큰 음모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는 아직 깜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더 흐릿해져 보였다. 진우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건물 아래 거리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에 고정되었다. 최진우는 창가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거리의 소년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건물 입구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진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심스러웠다. 특히 현숙의 갑작스러운 회사 경영 개입과 그의 건강 상태 악화는 분명 어떤 연관이 있어 보였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나요? 차량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려고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까 보였던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옆 골목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다가가자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년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진중했다. 회장님을 만나려고 며칠째 기다렸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진우는 소년에게서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다. 너는 누구니? 제 이름은 윤서입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소년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구나. 저기 카페에서 이야기할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회장님,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어요. 회장님 회사 근처에서 신문을 팔면서 지켜봤거든요.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숙 여사님이 매주 화요일 밤에 한 남자를 몰래 만나요. 회사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찻집에서요. 그리고 그날이면 꼭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진우의 손이 살짝 떨렸다. 화요일은 현숙이 늘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회장님의 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도. 윤서의 이야기는 진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다. 너는 어떻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제 아버지,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회사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런 일들에 민감해졌나 봐요. 그리고 회장님의 모습이 그때의 아버지와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진우는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나약해 보였다는 사실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드시는 약을. 윤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카페 밖에서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현숙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윤서야, 빨리 뒷문으로 나가. 그리고 이 주소로 내일 다시 만나자. 진우는 재빨리 명함 뒷면에 주소를 적어 소년에게 건넸다. 윤서는 신속하게 자리를 떴다. 카페의 문이 열리고 현숙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여보, 이런 데서 뭐 하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현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카페의 조명이 그녀의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비추었다. 요가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저 잠시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진우가 담담히 대답했다. 현숙은 남편 맞은편에 앉으며 웨이터에게 차를 주문했다. 요즘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이상한 행동도 늘고.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진우는 아내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회사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나요? 진우가 무심한 듯 물었다. 현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 지사 문제도 거의 해결 단계예요. 해외 지사?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별거 아니에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였죠. 당신이 피곤하실 때 제가 처리했던 일들이에요.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한미래의 이름이 떠 있었다. 현숙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런 시간에 누구죠? 미래 씨네요. 내가 받을게요. 하지만 진우가 먼저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미래 씨,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 제가 찾은 자료들이 제 책상에서 사라졌어요. 컴퓨터 파일도 모두 삭제됐고요. 하지만 제가 백업해둔 것이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진우가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현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업무 관련 질문이었죠. 진우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카페를 나서면서 진우는 윤서가 사라진 뒷문을 흘깃 바라보았다. 소년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한미래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미래 씨는 어디 있나요? 진우가 비서에게 물었다. 미래 씨가 오늘 아침 일찍 메일을 보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가를 쓴다고. 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해외 지사, 관련 파일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중요 문서들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의 관리자 권한이 어느새 박탈되어 있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가에 서 있는 재무팀 박 과장이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근 들어 모든 결제가 현숙 여사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회장님의 직인이 찍힌 문서들도 회장님이 직접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우는 박 과장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박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대화는 갑자기 끊겼다. 현숙이 사무실에 들어선 것이다. 그녀의 뒤로 몇몇 이사들이 따라 들어왔다. 여보,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요. 당신의 건강 문제로 인한 회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점심시간 진우는 윤서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윤서는 주위를 살피며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소년이 건넨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현숙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 회사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 그리고 병원 약국에서 수상한 거래를 하는 모습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거니?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전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아버지의 일을 겪은 후로는 늘 증거를 모으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진우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특히 병원 약국에서 찍힌 사진이 눈에 띄었다. 현숙이 약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회장님, 제가 그날 대화도 녹음했어요. 윤서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현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용량을 더 늘려주세요. 하지만 겉으로 표가 나지 않게. 그리고 이 거래는 절대 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동안 그가 복용해온 약들,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윤서야,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한미래 씨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놀라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 미래 씨를 알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미래 씨가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나올 때 봤어요. 그분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현숙 여사님의 부하 직원들이 빼앗으려고 했죠. 하지만 미래 씨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미래예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채취한 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후 이사회는 함정이에요. 현숙 여사님이. 전화가 또다시 끊겼다. 진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윤서야, 너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위험할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회장님을 돕고 싶어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달라져야 해요.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잡았다. 내 도움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넌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줬어. 윤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오후에 드시는 약은 절대. 진우는 소년의 말을 고개 끄덕임으로 막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공원을 나서는 길에 진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박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후 이사회 자료,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죄송합니다. 현숙 여사님 지시로 모든 자료는 회의 직전에 공개됩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가 해야 할 일도 분명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진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사회 시작까지 1시간이 남았다. 진우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서가 준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그는 각각의 사진과 녹음 파일을 검토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그가 기록해온 일기장도 펼쳐져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며만 들어오세요. 현숙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약병과 물이 들려 있었다. 여보, 회의 전에 약 드셔야죠. 진우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현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당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진들이 책상 위로 흩어졌다. 현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고. 그럼 이건요? 진우는 녹음기를 켰다. 현숙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현숙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금까지 진우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차가움이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사회는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당신의 정신적 상태가 회사를 운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료 진단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현숙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너무 약해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기에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치고 새로운 사업 확장을 주저하고 당신의 우유부단함이 이 회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그래서 나를 없애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다는 거군요. 없애다니요. 전 단지 당신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스위스의 휴양소를 알아봐뒀어요. 거기서 당신은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 과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 시간입니다. 현숙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래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여보, 준비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일구어온 회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창밖으로 한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윤서였다. 소년은 힘이 되어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현숙은 이미 회의실 앞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숙이 말했다. 하지만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이미지가 떴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해외 계열사 회계 자료입니다. 한미래 과장이 발견한. 현숙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여보, 당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먼저 안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요, 이걸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화면에는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체, 허위 계약서, 그리고 현숙의 서명이 있는 문서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박 과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이동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씨? 최고령 이사가 물었다. 현숙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건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다만 진우 회장님의 건강 상태로 인해
제가 대신 처리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우가 녹음기를 켰다. 병원 약사와 현숙의 대화, 그리고 비밀 회동에서의 대화들이 차례로 흘러나왔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미래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는 USB를 꺼냈다. 현숙 여사님의 개인 비서가 방금 전해준 자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현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동요를 보였다. 당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돈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야 아시겠어요? 진우가 말했다. 이사들은 충격 속에서 자료들을 검토했다. 현숙의 모든 계획, 그리고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가 100일에 드러났다. 이사회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최고령 이사가 선언했다. 현숙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진우는 창 밖을 가리켰다. 윤서가 서 있는 곳이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년이, 그리고 정직한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당신이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 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네요. 회의실을 나서는 진우의 발걸음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시선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다. 복대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윤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진우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윤서야. 네가 아니었다면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진우는 창밖 서울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야, 우리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약병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짓된 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도 회사도 새로운 힘을 찾은 것이다. 이사회가 끝난 후 회사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미래와 박 과장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두 분의 용기와 충성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현숙 여사님이 남긴 흔적들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계좌 문제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임시 경영진 구성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몇 가지 제안도. 그때 문이 열리며 윤서가 들어왔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듯했다. 윤서야 어서 와. 진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제가 생각해본 회사 개선안인데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회사 혁신 방안이 정리되어 있었다. 직원 복지 향상부터 환경 친화적 경영 전환까지 15살 소년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의 제안들이었다. 이건 대단한데요? 미래가 감탄했다. 윤서는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시던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직원들의 행복이 회사의 미래라고 하셨거든요.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경영자였던 것 같구나. 네. 그리고 전 아버지가 꿈꾸던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회의는 자연스럽게 윤서의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때로는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치 오랜 경영진 회의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한 소년의 순수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회장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숙 여사님은? 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수가 아닌 회복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내 감사팀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해요.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사무실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니 진우가 다가가 물었다. 회장님, 제가 꿈을 하나 가져도 될까요? 어떤 꿈인데? 저도 나중에 회장님처럼 좋은 기업인이 되고 싶어요.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자. 네가 우리 회사의 첫 번째 견습 경영인이 되는 거야.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그의 표정에서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느껴졌다.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은 우리의 경영 수업 날이야. 사무실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에도 생기가 돌았다. 진우는 일찍 출근해 로비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더 이상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긴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한미래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윤서군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봤어요. 진우는 보고서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직원 중심의 혁신적 경영 방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미래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언제 다? 사실 윤서군이 많이 도와줬어요. 어제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의 시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박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언론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현숙 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박 과장이 건넨 문서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서명한 회사 쇄신 결의문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오전이 지나갈 무렵 윤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회사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니? 진우가 물었다. 오늘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이요. 우리 회사가 이 씨앗처럼 새롭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우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작은 새싹이 희망찬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윤서야, 이제부터 이 화분을 내 책상에 두고 매일 물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성장해 나가자. 오후에는 전체 직원 간담회가 열렸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직원들로 가득 찼다. 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바로잡고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윤서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소년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진우는 윤서를 단상으로 불렀다. 소년이 수줍게 걸어 나오자 직원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이 소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회사의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진우와 윤서는 옥상 정원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서야, 넌 이미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네가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 하늘은 아름다운 저녁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회사의 옥상 정원에서는 작은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최진우 회장의 사무실 창가에는 윤서가 가져온 화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새싹은 이제 튼튼한 어린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미래가 서류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죠? 현숙 여사님 측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을 접촉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신용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거래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편에 서 있지만 몇몇 중요 파트너사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서가 들어왔다. 소년의 교복은 깔끔했고 넥타이도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두 분 표정이. 진우와 미래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윤서는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그들은 소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거래처들이 불안해하는 건 우리 회사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해서겠죠. 그렇습니다. 미래가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 회장님께서 직접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시고 제가 청소년 자문단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커에어의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청소년 자문단이라고?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네, 제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래 세대가 바라는 기업의 모습에 대해서요. 미래가 감탄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거래처들도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시도에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진우와 윤서는 주요 거래처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다. 15살 소년이 기업 전략 발표를 한다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서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환경 친화적 생산 방식, 직원 복지, 지역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한 거래처 대표가 말했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트렌드와도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진우는 자부심을 느꼈다. 윤서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서가 물었다. 회장님, 제가 잘한 걸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 같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거래처들을 설득한 게 아니야. 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야.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현숙 여사님이. 윤서야,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려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다. 윤서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이제 네가 있으니까.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새로운 계획들을 이야기했다. 청소년 자문단의 확대, 환경 프로젝트의 시작,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위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뉴스에서는 최진우 회장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다루고 있었다. 10대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기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다. 청소년 자문단의 제안으로 시작된 환경 프로젝트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5세 윤서군이 제시한 그린 이노베이션 정책은 진우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미래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윤서군이 발표한 아이디어를 들은 시애틀의 투자자들이 연락해 왔어요. 우리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다고.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 투자자들이라고요? 네, 그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시각이 반영된 경영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박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윤서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다. 하지만 교장실에서 그를 맞이한 건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최 회장님,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다. 네? 무슨 제안이신가요? 윤서 학생이 보여준 리더십과 비전에 저희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귀사와 함께 미래 기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요. 진우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미래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었다. 오후 회사로 돌아온 진우는 윤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제 학교에서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네가 만들어낸 변화야. 이제 네 친구들도 함께 기업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게 됐어.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현숙 여사님이 예전에 운영하시던 해외 법인들, 거기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각 나라의 청소년들과 함께.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윤서는 항상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했다. 훌륭한 생각이구나. 우리가 가진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거야. 다음 날 임원회의에서 이 제안이 논의됐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서의 열정적인 설명에 모두가 설득됐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한 임원이 감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와 윤서는 옥상 정원에 있는 그들의 나무 앞에 섰다. 한 달 전의 작은 새싹은 이제 무성한 잎을 피우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이런 도전을.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감쌌다. 네 아버지는 지금 네가 한 일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넌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거대한 희망이 되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국제 컨퍼런스장은 각국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윤서는 단상 위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또래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 세계 청소년 기업인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며 준비한 연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뒷자리에서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의 제안으로 시작된 글로벌 청소년 자문단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전 세계 15개국의 청소년들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기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리가 제안한 그린스쿨 프로젝트는 이미 아시아 5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가 끝난 후 외국 기업들의 대표들이 줄을 이어 윤서를 찾아왔다. 놀라운 발표였어요.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데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진우는 옆에서 통역을 도왔지만 윤서는 이제 간단한 영어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저녁 만찬장에서 한 미래가 다가왔다. 회장님, 방금 런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숙 여사님이 운영하던 해외 법인들이 우리 쪽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합니다. 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네요. 네, 특히 윤서 군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온 15살 소녀가 윤서에게 다가왔다. 우리 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윤서는 자신감 있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의 떨림이 없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우가 말했다.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전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이제 시작이야. 너와 내 친구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거야. 컨퍼런스 마지막 날, 각국의 청소년들은 글로벌 청소년 기업 선언문을 발표했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직원 복지, 교육 혁신 등 그들이 꿈꾸는 기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한 소년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윤서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다음엔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진우가 물었다. 아프리카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싶어요. 거기 청소년들도 분명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꿈은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로비에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과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출근길에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침 회의에서 박 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특히 윤서군의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어요. 길거리의 소년이 글로벌 기업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으로 진우가 말을 끊었다. 그건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윤서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미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대신 우리의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윤서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등교 시간이었다. 죄송해요, 회장님.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윤서의 표정이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슨 일이니? 오늘 현숙 여사님을 만났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어디서?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매일 아침 들르는 빵집에서요. 여사님이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여사님이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현숙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윤서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현숙이 운영하던 모든 해외 법인들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공증 서류가 들어있었다. 여사님이 말씀하시길 이제야 진정한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제가 보여준 용기가 그녀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셨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닌 마음의 승리였다. 오후 진우는 윤서와 함께 옥상 정원에 있었다. 그들이 심은 나무는 이제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윤서야, 네가 이 회사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워. 단순히 경영 혁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어. 윤서는 나무의 잎사귀를 매만지며 말했다. 전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때 한미래가 급하게 올라왔다. 회장님, 윤서군,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청소년 기업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인 모델로 채택하고 싶다고. 윤서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정말인가요? 네, 다음 달 뉴욕 본부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윤서야, 이제 내 이야기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소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죠? 회장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옥상 정원의 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뉴욕 유엔 본부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윤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광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긴장되니? 진우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거든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세계 청소년 기업가 정상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의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정성은 모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다. 어른들은 종종 우리를 미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걱정,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6개월 전, 저는 한 회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진우는 뒷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윤서는 더 이상 그가 처음 만났던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였다. 우리가 시작한 청소년 자문단은 이제 30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로 모여 우리가 꿈꾸는 기업의 모습을 토론합니다. 환경, 사회, 정의, 교육, 우리의 관심사는 무한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 윤서를 포옹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케냐에서 온 16살 소녀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브라질의 청소년은 자신의 학교에서 이미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구나.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젊은이들의 연대.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미래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세계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원은 감사하지만 우리끼리 의논할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진우가 물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를 넘어서야 할 것 같아요. 독립적인 국제 청소년 단체로 발전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항상 그의 생각을 뛰어넘었다. 밤늦게 윤서는 호텔 창가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대답하듯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UN, 연설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회사의 옥상 정원은 이제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윤서가 처음 심은 나무 옆에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보내온 묘목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게 케냐에서 온 거예요. 윤서가 어린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켰다. 사막화 방지에 중요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감탄했다. 정말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구나. 그때 한미래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다. 국제 청소년 협의체 설립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50개국의 청소년들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규모네요. 네, 특히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처음이라고. 진우는 문득 떠올랐다. 윤서야, 네가 처음 우리 회사 앞에서 망설이던 그 순간처럼 말이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회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1회 국제 청소년 기업가 포럼 발대식이었다. 화상으로 연결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가득했다. 인도의 한 소녀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환경 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기업들도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죠. 멕시코의 청소년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방과 후에 모여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어요. 어른들도 우리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윤서가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현숙이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하지만 이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열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현숙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소년 육성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회장 안이 술렁였다.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다. 저녁 옥상 정원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윤서의 학교 친구들이었다. 우리도 뭔가 하고 싶어. 한 친구가 말했다. 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윤서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각자의 방식으로.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옥상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희망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카프 이른 아침, 회사 로비는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이 모여 첫 번째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윤서는
등록 데스크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케냐에서 온 아이샤, 브라질의 페드로, 인도의 프리아 등 각국의 대표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드디어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었네요. 아이샤가 윤서를 포옹했다. 화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너무 좋아요. 진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회장님, 한미래가 다가왔다. 방금 세계경제포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보스 회의에 윤서 군을 초청하고 싶다고. 정말인가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캠프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대강당은 30개국에서 온 100명의 청소년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윤서가 연설을 시작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죠.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해요. 아이샤가 발표했다. 수익금으로 마을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페드로는 아마존 보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기업들과 협력해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주도하니까 어른들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후에는 분과 세션이 이어졌다. 환경, 교육, 사회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진우는 각 세션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박 과장이 감탄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저녁 만찬장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이어졌다. 현숙이 설립한 청소년 육성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전 세계 50개 지역의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숙이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의 미래니까요. 윤서는 현숙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변화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청소년들은 옥상 정원에 모였다. 그들이 심은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프리아가 물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만들어갈 거예요. 한 걸음씩 함께. 그때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됐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처럼 청소년들의 꿈도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리더십 캠프 마지막 날 청소년들은 특별한 선언문을 준비했다. 2025 서울 청소년 선언이라는 이름의 이 문서에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윤서가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각국의 청소년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언어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진우는 뒷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전 한 소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회장님, 한미래가 다가와 속삭였다. 포브스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 군을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에 선정했답니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오후 각국 청소년들은 마지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계 청소년 혁신 네트워크 설립 계획이었다. 우리는 매달 온라인으로 만나 각자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협력할 겁니다. 페드로가 설명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더 나아가 우리만의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거예요. 프리아가 덧붙였다.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도 포함해서요.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진우는 현숙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저녁 송별회는 옥상 정원에서 열렸다. 각국의 전통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우리가 심은 나무들처럼 우리의 꿈도 자라날 거예요. 아이샤가 말했다. 윤서는 첫 번째로 심은 나무 앞에 섰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서울의 야경이 마치 또 하나의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윤서야, 진우가 불렀다.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소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각지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그들은 서로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윤서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회사 앞에 섰다. 6개월 전 그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그 자리였다.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싶니? 진우가 물었다.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더 큰 꿈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꿈을. 다보스 포럼. 메인홀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세계 최연소 연사로 나선 윤서는 무대 위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기업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의 주역입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다. 진우는 앞줄에 앉아 윤서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현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청소년 혁신 네트워크는 이미 100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죠. 윤서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놀라운 발표였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가 말했다. 우리 회사도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한미래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유네스코에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윤서 군의 이야기를 전 세계 교과서에 실어 청소년 리더십 교육의 모범 사례로.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면 좋겠어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이야기로요. 다음 날 아침 스위스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 대표들과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원탁회의였다. 우리는 오늘 글로벌 청소년 기업 헌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서가 선언했다. 헌장의 내용은 명확했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아이샤가 덧붙였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평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문득 6개월 전을 떠올렸다. 한 소년의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윤서야, 진우가 휴식 시간에 물었다. 피곤하지 않니?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전혀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해질 무렵 알프스의 설산을 배경으로 윤서는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다. 우리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처음 용기를 냈던 것처럼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저녁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다. 다보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의 옥상 정원은 이제 작은 숲이 되어 있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나무들이 서울의 봄바람에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여기 좀 보세요. 윤서가 태블릿을 들고 진우에게 다가왔다.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올라왔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시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가득했다. 아프리카의 태양광 발전소, 남미의 열대우림 보호운동, 아시아의 교육 혁신 프로그램. 정말 놀랍구나. 진우가 감탄했다. 네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라날 줄은. 그때 한미래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우리 회사의 청소년 참여 경영 모델을 이번 호 커버 스토리로 다루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더 큰 소식이 있어요. 박 과장이 덧붙였다. 유엔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에 윤서 군을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모든 관심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자신이 아닌 모두를 위해 저녁 회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1회 글로벌 청소년 기업가 시상식이었다. 화상으로 연결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케냐의 아이샤는 마을 전체를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한 프로젝트로 대상을 받았다. 브라질의 페드로는 친환경, 농업혁신으로, 인도의 프리아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각각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샤가 수상 소감을 말했다. 윤서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현숙도 행사장에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청소년 육성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현숙이 축사에서 말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 무렵 윤서는 옥상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때 진우가 다가왔다. 내 아버지는 분명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회장님, 제가 꿈꾸는 게 너무 큰 걸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꿈은 결코 크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어야 해. 넌 그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지 않겠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옥상 정원의 나무들은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앞으로도 계속 꿈꿀 거예요. 윤서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한 소년의 용기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희망의 물결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늦은 봄에 어느 날 윤서는 뉴욕 유엔 본부의 대회의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이었다. 그의 옆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했다. 준비 다 됐나요? 아이샤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야. 회의장에는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이니셔티브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윤서가 단상에 올랐다. 1년 전 그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전 세계 2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작될 청소년 주도 도시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는 각 도시의 청소년들이 준비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다. 도시 농업, 재생에너지, 교육 혁신,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들이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물론 어른들의 지원과 조언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우는 객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옆자리에는 현숙이 앉아 있었다. 정말 놀랍죠? 현숙이 속삭였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게 될 줄은. 발표가 끝난 후 각국 정상들이 줄을 이어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우려나 의심이 없었다. 대신 진정한 존중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윤서, 군 한 국가 정상이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이드가. 저녁, 유엔 본부 옥상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가져온 묘목을 심는 의식이었다. 이 나무들처럼 우리의 꿈도 자라날 거예요. 프리아가 말했다. 윤서는 첫 번째 묘목을 심으며 생각했다. 서울의 회사 옥상 정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미래가 다가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방금 세계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소년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윤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과 계획을 나누고 있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우가 윤서에게 말했다.
소녀는 수줍게 웃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뉴욕의 밤하늘은 서울의 밤하늘과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은 같았다. 이제 그들의 꿈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유엔 행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늦봄은 이제 초여름의 문턱에 서 있었다. 회사 옥상, 정원은 더욱 울창해져서 마치 작은 숲을 연상케 했다. 윤서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 세계 청소년 대표들이 제2회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위해 서울을 찾은 것이다. 와, 정말 놀라워요. 아이샤가 옥상 정원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우리가 보낸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다니. 진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옥상 정원은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세계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있었다. 윤서야, 한미래가 다가왔다. 오늘 아침에 또 좋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대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중요하죠. 오전에는 전체 회의가 열렸다. 200개 도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들의 첫 성과가 발표되었다. 런던에서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친환경 마켓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발표했다. 나이로비에서는 우리가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이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점심시간 윤서는 특별한 손님과 만났다. 바로 현숙이었다. 윤서야,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현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기존의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오후 세션에서는 새로운 계획들이 논의됐다. 특히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야 해요. 윤서가 발표했다. 진정한 평화와 이해를 위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저녁이 되자 모든 참가자들은 옥상 정원에 모였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프리아가 말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진우는 윤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한 소년의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몬. 윤서야, 진우가 불렀다. 앞으로의 꿈은 뭐니? 소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 많은 꿈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꿀 수 있는 더 큰 꿈.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청소년들은 각자의 나라 언어로 평화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서울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We are hope. Nous sommes l'espoir. Somos esperanza.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옥상 정원의 나무들은 미래를 향해 더욱 높이 자라나고 있었고 청소년들의 꿈은 별처럼 반짝이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이른 가을의 아침, 윤서는 새로 완공된 세계 청소년 혁신센터 앞에 서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침 햇살을 고스란히 반사했다. 이 건물은 현숙이 기부한 재산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윤서가 감탄했다. 진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야. 이곳에서 더 많은 꿈들이 피어날 거야. 건물 로비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 혁신학교 첫 입학생들이었다. 윤서, 아이샤가 달려왔다. 케냐에서 시작한 태양광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대된대.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우리도 곧 비슷한 소식이 있을 것 같아. 한미래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방금 확인된 소식인데요. 현재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청소년이 100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박 과장이 덧붙였다. 유엔에서 우리의 교육 모델을 공식 채택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모든 회원국에서 개관식이 시작되었다. 대강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윤서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의 옥상 정원에서 시작된 그 꿈이 이제는 그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청소년 주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출범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하나씩 소개되었다. 환경보호, 교육혁신, 사회정의, 기술 발전,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시각이 반영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었다. 현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윤서야, 그녀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줬어. 오후에는 각 분과별 미팅이 이어졌다. 윤서는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이동하며 각국의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눴다. 우리도 고민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온 소녀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어른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이 저녁이 되자. 모든 참가자들은 센터의 옥상 정원으로 모였다. 이곳에도 서울 본사처럼 세계 각국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보세요, 프리아가 말했다. 각기 다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숲을 이루듯이 우리도.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한 소년의 용기가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청소년들은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미래를 밝히고 있었다. 청소년 혁신센터 개관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윤서는 진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저도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무슨 결정? 제가 청소년 혁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고 싶어요. 물론 회사 일도 계속하면서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미 모든 준비를 해뒀단다. 그때 한미래가 들어왔다. 윤서야, 방금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 너희 학교 친구들이 시작한 청소년 환경 감시단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대. 정말요? 지난주에 시작한 그 프로젝트가. 미래는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전국 각지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후 윤서는 자신의 모교를 찾았다. 그곳에서는 미래 기업가 특강이 열리고 있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윤서가 후배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배님, 저도 꿈이 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 두려워요. 윤서는 잠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꿈이 크다는 건 좋은 거야. 다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중요해. 저녁 회사 옥상 정원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전 세계 청소년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였다. 다음, 달에 있을 세계 청소년 평화 포럼의 주제를 정해야 해요. 아이샤가 화면 속에서 말했다.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평화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밤이 깊어갈 무렵 진우는 윤서와 함께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1년 전 네가 우리 회사 앞에서 망설이고 있던 그때를 기억하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넌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줬어. 용기와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센터 건물의 불빛이 마치 또 하나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꾸는 꿈은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 앞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진정한 시작이구나.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다. 센터의 나무들이 그 바람에 조용히 춤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 같았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 여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며 그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큰 숲을 이룰 것이라는 가을의 끝자락. 서울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청소년 혁신센터의 옥상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세계 청소년 평화 포럼 개막을 하루 앞둔 환영 만찬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윤서가 한미래에게 물었다. 걱정 마. 전 세계 500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어.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옥상 정원은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청소년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윤서, 아이샤가 달려왔다. 우리가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심지어 유엔에서도.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었어. 너희 활동이 아프리카 청소년 혁신 모델로 선정됐다면서? 진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1년 전 한 소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토록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만찬이 시작되고 각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환경보호운동, 인도의 교육혁신, 케냐의 태양광 프로젝트, 모든 이야기가 희망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윤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숙의 변화는 이제 완전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청소년들은 옥상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나눴다. 각국에서 보내온 나무들은 이제 하나의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포럼에서는 프리아가 말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윤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가을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화는, 윤서가 말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것처럼. 진우가 다가와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회장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무들 사이로 불어왔다. 옥상 정원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들처럼 반짝였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샤가 물었다.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함께.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미래를 밝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화포럼의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청소년 혁신센터의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윤서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활동 모습이 비춰졌다. 환경보호, 교육혁신, 사회정의, 모든 프로젝트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객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옆자리에는 현숙이 앉아 있었다. 놀랍지 않나요? 현숙이 속삭였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소년의 용기에서 시작됐다는 게.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이샤가 연설했다. 우리는 현재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참가자들은 옥상 정원으로 모였다.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윤서야, 진우가 불렀다.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싶니?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더 큰 꿈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때 한미래가 급하게 다가왔다. 윤서야,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우리의 청소년 평화운동이
내년도 노벨 평화상 최종 후보에 올랐대.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서의 표정은 평온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더 소중하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프리아가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꾸는 꿈은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마지막 밤 모든 참가자들은 손을 맞잡고 하나의 큰 원을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희망의 물결.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청소년 혁신센터의 불빛도 마치 또 하나의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더 많은 꿈이, 더 큰 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꿈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거예요. 함께. 평화 포럼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윤서는 청소년 혁신센터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계의 청소년 방송국 개국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진우가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미래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첫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예요. 각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방송국 프로젝트는 그의 오랜 꿈이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첫 방송은 누가 진행하나요? 진우가 궁금해했다. 아이샤가 케냐에서, 프리아가 인도에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세 곳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거예요. 오후 방송국 개국식이 열렸다. 스튜디오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지만 가장 빛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눈빛이었다. 3, 2, 1. 방송 시작합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청소년 방송국 개국을 알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화면 속에서 아이샤와 프리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이야기를 전했다. 케냐의 청소년들이 시작한 환경 프로젝트가 이제는 아이샤의 목소리가 울렸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이 프리아가 이어받았다. 현숙은 조용히 방송실 한켠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혔다. 놀랍지 않나요? 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네. 이제야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방송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전해졌다. 그들의 꿈, 도전, 그리고 희망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제는 전 세계로. 윤서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특별한 영상이 방영됐다. 1년 전 윤서가 처음 용기를 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이 모든 것이 한 소년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끝나고 윤서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늦가을의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마치 대답하듯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했다. 진우가 따라 올라와 그의 옆에 섰다. 다음은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더 큰 꿈이요. 이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꾸는 꿈이에요. 밤바람이 불어오며 나무들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희망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아침, 청소년 혁신센터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유네스코 교육위원회 대표단이 방문한 것이다. 전 세계 교육 과정에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말했다. 윤서 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이야기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으면 해요.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회의실 창 밖으로 눈송이가 날리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윤곽이 잡혀갔다. 세계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교에서 동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미래가 감탄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다니. 그때 박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윤서야, 방금 스톡홀름에서 전화가 왔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노벨 평화상 수상이 확정됐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축하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서의 표정은 평온했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윤서는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모여들었다. 이번 수상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윤서가 대답했다.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제야 세상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저녁, 센터의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함께 기뻐했다. 윤서, 우리가 해냈어. 아이샤가 화면 속에서 환호했다. 이제 우리의 꿈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됐어요. 프리아가 덧붙였다. 현숙은 조용히 윤서에게 다가왔다.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너에게서 배웠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밤이 깊어가며 윤서는 혼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눈이 쌓인 나무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우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왔다. 추운데 들어가자. 회장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여정이 왜 여기서 끝나지 않는지. 왜? 희망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니까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 겨우 싹을 틔운 것뿐이에요. 밤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렸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씨앗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은 어떤 꿈을 꾸고 싶니? 진우가 물었다.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더 큰 꿈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요. 서울의 밤하늘은 눈과 별빛으로 가득했다. 청소년, 혁신센터의 불빛도 마치 또 하나의 별처럼 반짝이며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윤서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첫 번째로 심었던 나무 앞에 서 있었다. 1년 전 작은 묘목이었던 그것은 이제 사람 키를 훌쩍 넘어 자라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진우가 다가와 말했다. 그래, 네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그 순간부터 한미래가 급하게 올라왔다. 윤서야, 스톡홀름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 시상식 당일 네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더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그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시상식 당일, 전 세계 200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동시에 희망의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우리가 받는 상금도 모두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싶어요. 지구상의 모든 학교의 청소년들이 직접 가꾸는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진우는 감동했다. 넌 항상 더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오후 청소년 혁신센터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청소년 대표들이 화상으로 모여 2026 세계 청소년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윤서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우리는 현재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입니다. 아이샤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울렸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꿈이 더 큰 꿈이 되도록. 프리아가 이어받았다. 저녁, 현숙이 센터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이건 내가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재산이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써주었으면 해. 그것은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마지막 회사의 지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윤서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우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섰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회장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니? 진정한 변화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희망에 씨앗이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맺고 그렇게 계속 밤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을 살랑거리게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미래로부터의 속삭임 같았다. 우리 모두가 약속해요. 윤서가 말했다. 이 여정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꿈이 더 큰 꿈이 되도록. 서울의 밤하늘 아래 청소년 혁신센터는 새로운 약속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전 세계를 밝히고 있었다. 스톡홀름의 겨울 하늘은 맑았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들은 화면 속에 있었다. 200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윤서는 단상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아이샤, 프리아를 비롯한 각국의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상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동시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희망의 숲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이 나무들처럼 우리의 꿈도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더 많은 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우는 객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옆자리에는 현숙이 앉아 있었다. 놀랍지 않나요? 현숙이 속삭였다. 우리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시상식이 끝난 후 특별한 만찬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인공은 화면 속의 청소년들이었다. 케냐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아이샤가 현지 중계를 통해 보고했다. 인도의 학교들도 모두 정원으로 변하고 있어요. 프리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밤이 깊어가며 윤서는 호텔 창가에 서서 스톡홀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노벨상 메달이 달빛에 반짝였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다음은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더 큰 꿈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꾸는 꿈이에요. 다음, 날아침 그들은 스톡홀름 교외의 작은 숲을 찾았다. 이곳에도 청소년들이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보세요, 윤서가 말했다. 이 나무들처럼 우리의 희망도 국경을 넘어 자라나고 있어요. 그때 한미래가 다가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 청소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새로 심은 나무들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이제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니? 진우가 물었다. 계속해서 꿈꾸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스톡홀름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서울의 눈과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은 같았다. 그것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하는 순수한 열정이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과 별빛이 어우러진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려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한 소년의 용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더 밝게, 더 멀리, 더 오래도록 빛날 것이다. 영원한 시작을 향해